예, 이어서 열병합 발전 추진 정보입니다. 자, 세 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텐데 제가 발전소 운영 분석 저는 이거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5개월간. 그 다음에 정책 분석은 김상희 회장님이 해주시고 사업 분석은 원정호 본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그러면 운영 분석을 먼저 할게요. 자, 먼저 발전소 설립을 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자기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총 500억 공사짜리거든요. 이게 500억 공사인데 먼저 자기자본 50억을 준비를 해야 PF 450억이 나옵니다. PF는 빌리는 돈이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PF를 450억을 받아서 우리는 20년에 걸쳐서 180억 이자를 더 내고 갚는 거죠. 근데 이번에 램비온에서 1조 5천억을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는 1.5% 이자만 내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허가 절차, 먼저 투자자 모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올리온 발전소 투자 모임을 이제 오늘부로 시작됩니다. 물론 이전에 카톡에 지금 50명 단톡에 올리온 에너지 쪽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투자 모임이 아니었고 열병합 발전소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는 이제 서로 연구 모임 또는 같이 대화 모임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드디어 투자 모임으로 갑니다. 이제는 투자할 사람만 단톡이 형성이 되고 나머지는 기존의 연구 모임은 이전 단톡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금 모집 현재 모집은 총 건설비 500억, PF 450억, 민간 투자 50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올리온에서 이 50억 중에서 우리가 8억만 부담하면 돼요. 42억은 본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대신에 본사에 40억을 지원해준다는 말은 여러분 40억을 준다는 소리가 아니고 융자를 해주는 거죠. 어떤 형태로 융자를 해가지고 50억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42억은 다시 언제 받아가요? 발전소 수익이 나오면 그때 받아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돈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 50억을 다 준비한다면 솔직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8억만 준비하고 본사에서 40억. 대신에 이걸로 본사는 큰 기여를 했잖아요. 본사라는 말은 코젠 플러스를 말해요. 엄청 큰 기여를 했죠. 우리 지금 42억 채우라면 하겠어요? 못하죠. 빌린다 해도 힘들죠. 네, 그걸 해준 대가로 지분의 40%를 가져갑니다. 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40% 가져가고 거기서 10%는 영업자들 주는 거니까 결국 본사가 30%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투자금 모집의 상태입니다. 그럼 올리온 투자금은 8억이니까 오늘 이제 이 모임에서 우리가 8억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이렇게 해서 투자 모집이 되면 발전소 계약을 하겠죠. 그래서 코젠 플러스와 올리온이 계약을 하고 선급금 보증보험서를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8억을 냈는데 하다가 중단이 되거나 하다가 뭐 잘못되면 이미 사용된 금액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손실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억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거나 또는 중단되거나 길어지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8억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보증보험서를 끊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투자한 8억도 손실 보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 과정이 추진되면 이게 이제 8억 용역비입니다. 타당성 조사 4억, 램비온 발전 시스템 2억 6천, 국내분 기본 설계 2억 5천, 전문기관 도급 비용 1억 4천, 대관 등등 공과 이렇게 해서 총 약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사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8억만 부담을 하면 인허가 과정이 끝납니다. 이게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 건설은 다음과 같은 공정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설비 도입에서 2018년 진행하는 케이스입니다. 설비 도입, PF수 확정, 산자부, 허가 공사 계획, 상세 설계, 기기 발주, 부속기기, 공사 계약 등등 시운전이 2단계에서 들어가죠. 이게 시운전 들어간 때가 2년 반입니다. 설립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하고 2년 반 후부터 발전기 운영이 되면서 그때부터 수익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약 2년 반, 약 3년쯤 가서야 우리한테 매 월이 될지 매 년이 될지는 SPC 법인에서 수익이 들어오는 대로 배당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 건립 비용은 총 이렇게 건립 비용입니다. 예, 금액 대비 관련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총 여기는 이제 536억짜리 공사고요. 우리는 500억짜리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 운영 정보입니다. 연간 사업 매출액, 총 매출액은 이렇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기억만 해주시고요. 전력 판매량, 그 다음에 판매 단가 해서 총 판매 매출이 210억이죠. 그냥 210억 잡겠습니다. 전력 판매량과 판매 단가를 이렇게 보시면 210억이 나옵니다. 열 판매량이 있는데 요건 485억입니다. 빼도 돼요. 그냥 210억 그냥 총 매출 210억입니다. 자, 210억만 기억하세요. 그냥 기억 안 나면 200억. 1년에 전기를 판매하는 것이 200억이다. 만약에 발전기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80% 떨어졌다. 그럼 퍼센트 낮추면 돼요. 근데 우리 발전기는 95% 이하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면 어디에서 책임진다? 램비온에서 책임을 진다. 그래서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램비온 발전기로 발전소를 짓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PF 해주는 그 기관들 있잖아요. PF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4.5%에 그냥 20년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받는 거니까 은행에서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줄 서 있어요. PF 해주려고. 근데 발전기가 나쁘면 적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PF를 안 해주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점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210억에서 연간 경비는 얼마나 나갈까요? 자, 노임단가 90억. 9억이죠. 보험료, 복리후생, 재경비, 기타, 감각상각, 소개 36억이죠. 그 다음에 유지관리 3억, 연료비 50억. 연료비 많이 들죠? 연료비 50억. 보조연료 등등 다 해서 58억. 총 얼마예요? 94억입니다. 그러니까 210억에서 94억. 쉽게 계산해서 95억. 95억 빼면 얼마입니까? 얼마 되게 계산이 안 되네. 여기서 보죠. 자, 여기는 이제 투자비 536억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우리는 500억입니다. 자, 수입할게 210억 잡습니다. 전기하고 열판매 합쳐서 219억인데 우리는 빼고 이거 빼버리겠습니다. 210억. 지출 94억. 아까 방금 본 거죠. 그러면 나머지가 120억. 영업이익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제 운영비 다 뺀 겁니다. 이게 120억이 남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가 빠져야 되죠? 영업이익 비용이죠. 뭐가 나가요? 원금 이자. 처음에는 이자만 나가다가 원금 나갑니다. 그래서 43억 지금 잡고 있죠. 그래서 43억 나가면 82억 남습니다. 이게 지금 경상이익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뭐 나가야 돼요, 이제? 법인세 나가야 돼요. 법인세가 16억. 어마어마하죠. 이율이 많죠, 이게, 법인세가. 20%, 22%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15억 정도, 16억 나가죠. 그럼 당기순이익이 66억입니다. 이거 가지고 비율이요?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그건 또 개인이 내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죠. 배당 받은 사람이 내니까 이제 그거는 알아서 내려면 되고. 그게 몇 프로예요? 3억 이상은 38%고. 와우, 많이 받아도 안 좋네. 그 단계에 따라서 좀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어요.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가능하면 엄마 아빠가 같이 참여하면 배당소득세를 좀 낮출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총 나머지가 66억인데 그냥 60억 잘라서 60억 하겠습니다. 자, 60억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60억 가지고 나눈다. 그럼 60억 가지고 이제 머릿속 돌려보세요. 내가 1% 투자. 60억에서 총 60억을 100%라고 보시면 코젠에서 얼마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40% 가져가세요. 4, 5, 24. 2억 24억을 가져가고 나머지 36억 가지고 이제 우리 투자한 사람들이 나누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가 계산은 정확하게 엑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5년간 손익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가능한 위험은 뭐가 있는가? 가능한 위험은 발전기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는 알리시라는 게 있어요. 알리시. 그 전력 비용을 내주는 건데 거기에 정부에서 이제 좀 알리시는 유동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태양광은 어제 뉴스에 태양광이 알리시가 40%로 떨어졌어요. 40%가 떨어졌어요. 알리시가. 그래도 손실은 아닙니다. 현재.
조사된 자료는 그래도 손실은 아닌데 40% 떨어져 가지고 돈을 빌려서 넣었던 사람, 이자를 막 내야 되는 사람은 손실이에요. 40%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발견하고 긴급하게 본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열병합도 이렇게 알리시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다행히도 태양광 알리시하고 열병합 알리시는 분리가 돼 있어서 태양광 알리시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20년간 그 계약, 정부하고 계약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으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알리시가 떨어지니까 정부에서 뭘 했는 줄 아세요? 그 수매량을 높여가지고 다른 단가를 올려준 거예요. 왜? 20년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문제는 일단락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전 운영 분석에서 위험 요소가 될 만한 요소는 발전기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알리시 요소, 이 두 가지가 현재 위험 요소인데, 발전기는 보증이 돼서 문제가 없다고, 전 세계 3,000기 이상이 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 알리시 요소는 현재 열병합 우리 시작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죠. 지금 이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발전소 운영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